올바른 손 씻기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해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지역선별 진료소 및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참여가 지금 필요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대전고 3학년 친구들. 체육쌤 이명선 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6차시죠. 6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5차시까지 수업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몇 가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농구 수행평가,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면 수행평가 해야 되죠. 그 농구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동작에 대해서 슛 동작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Q&A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과 또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볼까요? 먼저 못에 찔렸을 경우에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죠. 선생님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실수로 못에 찔렸을 수 있죠. 찔리는 경우가 있죠, 실수로. 또 여러분들 군대에 가서도 뭐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다가 실수로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못에 찔렸을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기 쉽고, 또 특히나 녹슨 못에 찔렸을 경우에는 파상풍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응급처치가 필요한데요. 우선 가볍게 찔린 경우라면 피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상처 부위에 피를 조금 짜낸 다음에 소독을 해주면 되고, 깊이 찔려서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혈관이나 신경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배운 지혈법으로 일단 지혈을 하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파상풍은 근육 수축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 오한 이런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해 주는 것이 좋겠죠. 특히 또 파상풍은 3일에서 21일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녹슨 못에 찔렸다면 파상풍이 의심되니까 곧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얼굴에 화상을 입었을 때 성형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한가요? 완전 복구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가벼운 화상은 완전히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완전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심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부 조직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화상을 입기 전처럼 완벽하게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성에게 인공호흡을 하다가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심정지로 이제 환자가 지금 심정지 상태고 무의식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죠. 오로지 생명이 매우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서도 AED나 심폐소생술을 이용한 경우가 있나요?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해에 지금 심정지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선생님 저번에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죠. 해외에서도 역시 AED나 심폐소생술을 이용한 경우가 매우 많겠죠. 자, 마지막 질문 봅시다. 가슴 압박을 할 때 가슴뼈가 부러질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게 정말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가슴 압박을 5cm의 깊이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에 비해서 좀 서툴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압박을 할 때
또 가슴뼈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여기 늑골 이쪽 뼈가.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할 때 가슴뼈가 실제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슴뼈가 부러지면 치료나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두려워서 가슴 압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환자가 뇌사가 일어나 버리면 그것은 회복을 할 수가 없겠죠. 뇌사가 일어나면 가슴뼈는 부러지면 치료는 가능하지만 뇌사가 일어나면 회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가슴 압박을 해서 뇌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남겨줘서 선생님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답변해 드렸는데,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그 형성평가 사이트 들어가 보면 질의응답 칸이 있죠. 거기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면 하게 될 농구 수행평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동작에 대한 설명 및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행평가 안내입니다.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계약 후에 실기 수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계약이 더 미뤄지거나 불가능할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총 3차시 분량으로 원격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 자체는 오프라인 계약을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줄 그 수행평가 슛 동작이나 어떤 수행평가 동작들을 지금 이렇게 원격으로 배우고 여러분들이 미리 좀 틈 날 때마다 집 근처나 또는 공원 이런 농구골대에서 연습을 하면 좋겠죠. 자, 평가 기준을 알려드리면 이제 기능평가고요. 농구. 자, 골대 밑에 폭 1m, 거리 1m 내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며 1분 동안 슛을 실시한 후에 성공한 개수를 측정할 겁니다. 해서 한 사람당 2번 해서 2번 중에 더 나은 기록으로 수행평가 반영을 할 거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중요하죠. 반드시 드리블을 1회 실시해야 하며, 왜냐하면 여러분들 농구할 때 우리가 공을 가지고 걸을 수가 없죠. 그럼 워킹이죠. 워킹 바이올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블을 실시해야 되며, 이를 어기고 워킹 바이올레이션을 범할 경우에 그 해당 슛은 무효 처리를 하겠습니다. 슛이 성공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를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드리블을 하면서 슛을 성공한 것만 개수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구 수행평가 골밑슛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슛 동작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구공을 잡는 법입니다. 지금 여기 영상처럼, 자, 영상을 먼저 좀 봅시다. 아이고, 자, 다시요. 자, 지금 영상 보이나요? 자, 먼저 오른손 또는 이제 왼손잡이들은 왼손이겠죠. 오른손은 슛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죠. 오른손. 공의 아랫부분을 가볍게 받치고, 왼손은 공이 이제 여러분들 오른손만 공을 밑에다 대고 선생님이 하는 지금 이 동작처럼 한 손으로만 공을 잡고 이렇게 들어보면 알겠지만 공이 옆으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왼손은 공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공 옆을 가볍게 받쳐주기만 합니다. 자, 이 상태로 영상처럼 그대로 손을 들어 올려서 슛을 하는데, 이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공에 회전을 주어야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슛을 할 때는 항상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대로 볼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마 위에 왔을 때 이마 위에서 슛을 하는데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슛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슛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리 동작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있죠. 자, 다리는
일단 자기가 슛 자세를 하기에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다리를 두면 됩니다. 뭐 오른발이 앞에 가도 되고 왼발이 앞에 가도 되고 또는 양 다리를 평행하게 놔도 됩니다. 자기가 편안하게 슛 자세를 하기 편안하게 두면 되고요. 자, 슛을 할 때 중요한 게 상체, 팔의 힘만으로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영상처럼 다리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힘과 함께 슛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볼까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힘을 이용해서 슛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농구 슛 자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계약을 하고 보게 될 수행평가 연습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틈틈이 시간 날 때 집 근처 학교나 공원에 농구 골대가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틈틈이 연습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 건강 관리 및 수행평가 준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런데 평소에 농구 기능이 좋은 학생들, 농구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바로 수행평가 기준처럼 드리블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겠지만 기능이 좋지 않은 학생들, 농구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슛과 드리블을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할 때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단계는 그냥 오른쪽 왼쪽에서 각각 슛만 하는 겁니다. 슛만 연습을 해서 우리가 수행평가 좋은 기록을 받으려면 슛 성공을 잘 해야겠죠. 슛이 안 들어가면 무효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골대 근처 1m 정도 지점에서 정확하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골밑슛 연습을 먼저 합니다. 슛 정확도 연습을. 이때 슛 자세는 선생님이 좀 전에 동영상으로 배웠던 그 자세를 생각하면서 해야겠죠. 자, 영상을 한번 봅시다. 1단계 연습 영상입니다. 자, 1단계는 이렇게 밑에서 그냥 슛만. 자, 슛 됐죠? 슛 이렇게 오른쪽 끝났으면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슛만 하는 겁니다. 자, 다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손목 스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단계 연습을 하는 방법을 봤는데 여러분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슛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자, 골밑슛을 할 때 여기 지금 농구 골대, 자 봅시다. 여기가 링이죠, 링. 이 링 뒤쪽에 보면 이제 이거를 백보드라고 하는데 이 백보드 판에 이 뒤쪽에 이 네모난 부분이 보이죠? 이 네모난 부분. 여기 안쪽에 슛을 할 때, 골밑슛을 할 때 이 안쪽으로 공을 맞추게 되면 슛을 정확하게 성공시킬 수 있어요. 선생님도 영상을 찍을 때 그렇게 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백보드. 자, 저 부분을 맞추는 거예요. 네모난 부분. 자, 슛이 정확하게 들어가죠. 네모난 부분을 맞추니까. 자, 이렇게 1단계로 슛 정확도부터, 골밑슛 정확도부터 연습을 한 후에 이제 슛이 잘 들어간다, 익숙해졌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드리블 없이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드리블 없이 하고 있죠.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드리블 없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서 슛을 한 다음에 공이 떨어질 때, 이제 슛이 들어갔죠. 들어간 다음에 그물을 통과하고 떨어질 때 공이 바닥에 닿기 전에 바로 잡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시간 절약이 되겠죠. 이제 이걸 리바운드라고 하죠. 리바운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바로 잡아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슛을 하는데 이때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방향 전환을 하자마자 바로 슛을 할 수 있도록 영상 다시 보겠지만
스텝을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미리 슛을 바로 던질 수 있도록 리드미컬하게 스텝을 연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슛하고 리바운드를 얼른 해서 바로, 자, 왼발 오른발 스텝을 이렇게 바로 리드미컬하게 스텝을 연결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드리블 없이 두 번째 단계까지 익숙하게 됐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수행평가, 실제 수행평가 하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슛을 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 드리블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서 슛을 하고, 이 방법으로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블 없이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두 번째 단계까지 익숙해졌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실제로 수행평가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슛을 한 후에 왼쪽으로 이동을 할 때 드리블을 1회 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동영상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오른쪽 한번 드리블하고 왼쪽 한번 드리블하고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드리블 하면서,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등교 계약 후에 진행할 수행평가처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계처럼 슛을 하고 나서 림을 통과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리바운드를 빨리 하는 것이 포인트죠. 리바운드를 해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할 때 두 번째 단계와 마찬가지로 리드미컬하게 조금 스텝과 드리블을 연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편한 그 어떤 자기에 맞는 리드미컬한 스텝이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텝과 드리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면 아마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되겠지만 꾸준하게 연습을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밑슛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 앞에 뭐 집 근처에 있는 학교나 공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틈틈이 좀 연습을 해서 개학하고 나서 수행평가를 볼 때 다들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항들 뭐 질문 있으면 형성평가 방에 질문란이나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 때는 이제 우리가 농구 수행평가를 해야 되죠. 어떤 농구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칠게요.